우리 이제 3단원, 요거 3-1 들어갈 거고, 페이지는 132페이지 들어갈 거예요. 132페이지. 132페이지에 들어가서 무슨 얘기 먼저 할 거냐? 우리가 왜 품사를 배우는지 먼저 한번 이야기 해볼게. 품사를 배우는 이유. 우리는 말을 할 때 얘들아, 내 생각이 담겨있는 완결된 문장이라는 그 단위로 말을 하게 돼. 근데 그 문장을 이루는 재료들이 단어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 단어를 통해서 그러면 말을 하는 건데, 그 단어를 뭔가 얘도 단어 하고 그냥 막 퍼뜨려 놓으면은 어떤 단어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니까 그 단어들을 어떤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렇게 막 분류를 해놨고, 그 분류를 해놓은 걸 우리가 품사라고 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배우는 건 단어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품사를 배우는 거다라고 그걸 먼저 알아주면 돼. 이게 중1 때는 이건 안 써도 돼. 중1 때는 쓰지 마. 우리는 단어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야.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뭐 할 거냐면 중2에 들어가면은 이제 이때는 단어와 플러스 문장에 대해서 이제 조금 심화로 배우게 될 거고, 나중에 중3부터 본격적으로 문장에 대한 내용을 배워. 그럼 너희가 이제 말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정확한 걸 알게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너희가 그런 문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단어 문장을 다 배우는 거고, 그럼 고등학교 때는 이제 정확하게 너네가 잘 말하고 있는지 한글 맞춤법, 나 이것도 내려왔지. 그러면 이제 다른 여러 가지 표현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쭉 배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문장을 완성하고 싶은데, 문장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단어라는 걸 알아야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단어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기초인 품사를 맨 처음으로 배우는 거야. 그리고 2학기 때, 서울여정은 2학기 때 내신이 안 들어가, 그지? 그래서 너희가 공부를 안 할 확률이 조금 더 높아. 근데 2학기 때 뭘 배우냐면, 전교 다녔던 친구들은 알 거야. 형태소라는 걸 배워. 이 형태소라는 거는 단어를 쪼개놓은 거야. 단어의 재료라고 생각하면 돼. 안 배웠다고? 아니야. 1학년 2학기 때 배우고 2학기 때 배우고, 서울여중 같은 경우에는 이 형태소가 그럼 수행평가로 나오겠지? 수행평가로 나오겠지? 내신 안 하니까. 1학년 2학기 때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심지어 작년부터 이게 형태소가 내려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왜 배우느냐? 그냥 한 번 더 강조하지만 단어 공부하고 싶어서 배우는 거다 라는 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오늘 품사 배우기 전에 뭐부터 알아야 되냐? 단어가 뭔지부터 알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교과서에는 없는데 학부생들도 아마 설명을 하셨을 거예요. 단어가 뭔지. 그거 먼저 한번 설명을 하고 들어가 볼게. 요거부터 한번 써보자. 예를 들면 이거야. 쌤이 맨날 주는 예시가 있어. 내가 좋아하는 문장이야. 이가 오늘은 빵 먹어야지. 빵을 먹는다. 아니야, 먹다로 갈게. 먹다. 그럼 저기서 아까 단어가 문장을 만든다 그랬잖아. 아는 사람들 빼고 이제 우리 내신 새 친구들 봐봐. 단어가 뭘까 얘들아? 저기서 빵 좋아. 빵 단어. 또 하희 좋아. 끝. 사실 여기는 먹다도 단어고 을도 단어고 가도 단어야. 문장을 이루는 모든 게 다 단어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시험에서 뭐가 나오냐? 문장을 줘. 그리고 이 문장을 단어로 쪼개. 그 다음에 각 단어의 특징을 물어볼 거야. 그걸 배워야 돼요. 일단 이 단어의 개념부터 한번 설명을 해줄게. 지금 여기 있는 게 다 단어라고 했잖아. 그러면 여기 중간에 다희, 빵, 먹다라는 아이들의 공통점이 있어. 얘들 다 지금 뭐 했지? 문장에서 쓰는데 다 뭐 했게? 모르겠지? 띄어쓰기 했어. 그러면 단어의 이 정의가 되는 첫 번째 기준이 뭐냐? 우리 단어는, 파란색 쓸게. 우리 단어의 개념 갈게. 단어는 자립할 수 있는 말이야. 자립할 수 있는 말. 여기서 자립이라는 말이 띄어쓴다라는 의미예요. 자립이 띄어쓰기야, 띄어쓰기. 맞니?
선생님 좀 의아한데요? 여기 가랑 물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걸로 예시 들어볼게요. 예, 이런 거. 이거는 써도 돼, 가서 되는 거. 칼물이 가자. 칼물이 가자. 표정 뭐야? 물물물 했어. 칼물이 가자. 얘기할 수 있잖아. 근데 여기 단어 뭐뭐 있어? 칼물이랑 가자. 얘는 다 단어인 이유가 뭐야? 띄었었기 때문에. 즉, 자립해서 쓰기 때문이. 이해됐지? 아, 그러면 단어는 자립해서 쓸 수 있는 말이구나. 띄어쓰기 하는 말이구나. 그런데 띄어쓰는 거 말고 아까 너희들이 얘기했던 여기 가라는 애랑 을이라는 애도 단어라며. 그럼 쌤 얘들은 안 띄어썼는데요? 얘는 띄어쓰려면 다이 띄고 가 띄고 빵 띄고 을 띄고 먹다 다 띄어야 되는데요? 근데 얘들은 붙였어요. 그럼 얘들도 단어예요? 얘들도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라는 정의 안에 자립할 수 있는 말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 있어. 이거에 플러스 얘까지 들어가야 돼. 얘들은 지금 어디 붙어 있니? 자립할 수 있는 말 바로 뒤에 붙어 있지? 그게 그대로 써질 거야. 자립할 수 있는 말 뒤에 붙어서 이렇게. 좀 길어 얘는. 자립할 수 있는 말 뒤에 붙어. 말 뒤에 붙어. 그럼 붙어서 뭐 할 거냐? 얘가 쉽게 슉 하고 떨어질 수 있는 거야. 붙어있지만 쉽게 뚝 하고 떨어질 수 있다, 떼어질 수 있다. 그걸 다른 단어로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말이라고 얘기할 거야. 말 뒤에 붙어서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말. 분리할 수 있는 말. 요걸 이게 이제 단어의 개념이야. 요걸 먼저 이해를 해줘야 돼. 됐니? 어떤 문장이 있을 때 자립하는 거, 다희빵 먹다 갈무리 가자. 다 단어인데 요거 뒤에 붙어서 갈무리 뒤에 붙어서 쉽게 분리될 수 있는 거 갈무리에 가자. 이렇게. 얘도 단어다. 됐지? 여기서 하나만 더 할게. 그러면 어떤 문장이 나왔어. 다희가 빵을 먹다라는 문장이 나왔을 때 그 문장을 단어로 쪼개는 법도 먼저 얘기해줄게. 요 단어의 개념이랑 같이 가주면 돼. 자립할 수 있는 말이 단어라며. 그럼 첫 번째 우리가 뭘 해주면 되느냐? 어떤 문장이 있을 때 띄어쓰기에 먼저 빗금 그어줄 거야. 띄어쓰기에 빗금 그을 거야.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었던 거 지어놓고 단어를 한번 볼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저 문장이 딱 나왔잖아? 그러면 띄어쓰기에 빗금. 띄어쓰기 빗금. 됐지? 그럼 우리가 먼저 단어 1차로 걸렀어. 그런데 이렇게만 했을 때 단어야? 그러면은 다이가라는 게 하나의 단어가 돼야 되는데 하나의 단어가 아니잖아. 뒤에 있는 얘는 다이는 다이도 막 이러면서 바뀔 수 있잖아. 그럼 얘도 찢어줘야지. 그래서 두 번째로 쪼갤 게 뭐냐? 저 혼자 그러니까 쉽게 분리되는 애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조사라고 해. 조사도 떼줄 거예요. 우리가 배울 거. 그래서 가라는 조사 떼주고 을이라는 조사 떼줄 거예요. 완성하면 저 다이가 빵을 먹었다라는 문장은 총 몇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니? 그렇지. 5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 찾아주면 돼. 됐지? 이게 첫 번째 단계. 요거 먼저 해주고 나서 각각의 단어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러 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단어는 알았다. 그럼 단어 안 상태에서 얘도 단어, 얘도 단어, 얘도 단어인데 각각의 특징이 다 너무 다른 거야. 그거를 우리가 어떤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나누면 모여있는 아이들끼리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겠지? 그래서 공통된 특징에 따라 나누어 놓은 단어의 갈래라는 게 이제 품사의 개념이네. 다시 우리가 얘들을 예를 들면 이거야. 우리 다 같이 있는데 여기서 좋아 쌤이 안경이라는 기준으로 안경 쓴 사람 손 들어봐. 쓴 사람 손. 자, 그럼 지금 안경 쓴 사람들은 다 같이 안경을 썼다는 공통점이 있지? 그렇게 묶어놓고 손 안 든 사람들은 다 같이 안경을 안 썼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네? 그렇게 묶은 거야. 그래서 일정한 공통된 성질 이렇게 공통된 성질을 가진 것끼리 묶어놓은 얘를 왜 묶었다? 단어를 나누려고. 그래서 이 단어의 갈래가 품사야. 갈래라는 건 나누어놨다, 나눠서 묶어놨다라는 걸 우리가 갈래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 그래서 공통된 성질을 가진 것끼리 묶어놓은 단어의 갈래가 품사다. 이 품사의 개념도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우리가 공통의 성질을 가진 것끼리 묶으려면 뭘 알아야 되느냐? 당연히 그걸 나누는 기준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기준 3가지 들어가 볼게요. 여기 밑에 있어. 자, 우리가 기준을 나눌 건데 기준을 어떻게 나눌 거냐? 여기 있는 거 먼저 할까? 자, 그래. 여기 형태, 기능, 의미라는 기준에 따라 나눠줄 거예요. 요거는 웬만하면 순서를 좀 외워두는 게 좋아. 형태라는 게 가장 크게 나눈 거고 그 다음에 작게 나눈 게 기능, 그거보다 더 쪼갠 게 의미라는 거야. 우리가 형태, 기능, 의미에 따라서 단어를 쭉쭉 나눌 거고 그럼 형태라는 그 단어에 따라서 이렇게 큰 단어가 이렇게 반으로 쪼개잖아? 그럼 그 안에서 얘는 얘는 뭐 하고 기능에 따라 나누고 얘는 뭐 이렇게 나눠져. 그 다음에 여기 안에서 또 이렇게 나눌 거야. 안에 있는 거. 그래서 요 순서대로 나눌 거니까 저 순서 알아주고 형태라는 것부터 한번 볼까? 형태라는 단어 들었을 때 뭐 어떤 느낌이 들어? 형태라는 게 뭘까? 형태. 그래서 생긴 거. 어떤 외향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이 단어의 모습이 외향이 다른 문장에서 쓸 때 우리가 문장 쓸 때 단어 쓴다 그랬어. 그럼 이 단어가 어떠한 문장에서 쓰이고 다른 문장에서 쓸 때 그 모양이 바뀌니? 그 형태가 바뀌니? 여자에서 남자 되니? 그거 물어보는 거야. 응. 아, 그건 좀 그런가? 장발에서 단발 되니? 뭐 요 정도? 장발에서 단발 되니 정도로 할게. 그러면 장발에서 단발 되니? 이렇게 형태 물어보는 게 형태. 그 다음에 기능은 이거야. 그럼 얘가 거기서 무슨 역할 해? 무슨 역할 하는데? 뭐 꾸며줘? 설명해줘? 몸통 역할해? 뭐 그런 거 물어보는 게 역할. 그리고 마지막에 얘는 그래서 결국 뭘 나타내? 정확한 그 의미들. 뭐 나타내? 이름 나타내, 이름 대신 나타내, 숫자 나타내 하고 정확한 의미를 나눠준 게 우리 의미라고 해. 이렇게 3가지로 나눠주고 우리가 품사잖아. 의미로 나눴을 때 사라고 끝나거든? 그래서 다른 거로 안 물어보고 이거의 품사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보통 의미로 나눴을 때 품사를 물어보는 거야. 이 품사가 사로 끝나. 그리고 이것도 하나 알려줄게. 우리 국어는 몇 품사인지 알아? 부품사. 잘했어. 구품사인데 참고로 구품사인데 영어는 8품사잖아. 이걸 은근히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어. 쌤이 약간 우스갯소리로 하는 게 있는데 우리 국어 그리고 영어가 있잖아. 요거 해주면 돼. 국어는 9품사. 영어는 8개. 8품사. 나쁘지 않았어. 그래서 국어, 영어 이렇게 해주면 돼. 품사가 좀 달라요. 개수, 이게 낚는 걸로 가끔 숫자 바꿔서 내는 치사학교가 있어서 9품사라는 것만 머릿속에 넣어두고 그 9개가 나오는 이유가 의미로 나눴을 때 9개라서 그래. 의미로 나눴을 때 9개가 나와. 그리고 너희가 이제 나중에 구술 테스트 볼 때 9개를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지? 할 수 있어! 해보자. 뒤에 있는 것부터 하나씩 봅시다. 뭐 생각 열기는 그냥 넘어가. 필요 없고 품사의 분류 기준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내가 뭐 이제 너네들한테 쉽게 얘기해 주려고 이게 뭐 품사 마을로 갔어. 근데 화질이 좀 꾸진데 화질이 너무 꾸져서 잘 안 보여 하는 사람들은 책 보면 돼. 그냥 똑같이 있어요. 갔는데 이제 얘가 그 품사 마을에 갔으니까 마을을 좀 도와달래. 그러면 이 말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마을을 나누는 기준이 3가지야. 형태, 기능, 의미.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형태라는 것, 얘가 문장에서 쓸 때 그 외양, 형태가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로 나눕니다. 형태가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 예를 한번 들어볼게. 여기 막아 있는 것처럼 꽃이라는 단어가 있고 예쁘다라는 단어가 있어. 너희 꽃이라는 단어 가지고 문장 하나 만들어보면 꽃을 주다 할 수 있지. 남자친구가 꽃 줬어? 좋다. 근데 했어. 근데 요거를 이게 시간이 지나면 꽃이 어떻게 되겠어? 시들었어. 꽃이 시들었다. 라는 새로운 문장을 만들었을 때 꽃은 그대로 꽃이지. 혹시 꽃이 뭐 깍대? 큐대? 꽁대? 아니야. 꽃은 꽃이야. 그럼 얘는 형태가 안 변하는 거야. 이해됐지? 형태가 안 변하는 거 끝. 그 다음에 그럼 형태가 변하는 거 예쁘다는 변해. 너네가 쌤을 딱 봐. 보자마자 어땠어? 말해! 말해! 어땠어? 와, 예뻤어. 예뻤어. 아니야, 그럼 알았어. 그때 안 예뻤어. 라고 해. 안 예뻤어. 근데 지금 간식 주는 쌤 어때? 예뻐. 오, 간식 줘야겠네.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었냐? 과거에는 안 예뻤어. 아니, 뭐, 키도 작고, 뭐, 그냥 앞에, 근데 뭐, 곰 같은 쌤이 있네. 막 이랬는데, 안 예뻤는데. 지금은, 오, 간식 줘? 쌤 너무 예쁘다.
모양은 바뀌었는데 우리가 so beauty라는 의미는 똑같지? 의미는 똑같아. 그러니까 의미는 똑같은데 단어가 형태가 바뀌었네. 이런 걸 이제 형태가 변한다고 얘기해. 이해되니? 너무 좋다. 기능은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기능이라고 해. 이거를 역할이라고 외워주면 좋긴 하는데 너네가 역할이라고 외웠다가 이 기준 자체의 이름을 역할이라고 해버리면 좀 곤란해. 그러니까 기능이라는 게 역할이랑 같은 말인데 그 기능이라는 단어를 꼭 외워주고 이 기능으로 지금 역할되는 건 총 5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있어. 무슨 5가지가 있느냐? 우리 몸통 역할하는 게 있어요. 몸통. 문장을 만드는데 어떤 문장을 만들 때 그거에 대한 뼈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몸통 역할을 하는 아이가 있어. 그게 뭐인지 이따가 또 설명할 거고 그 다음에 그 몸통이 그냥 있으면 안 되잖아. 얘가 뭐 했는지 설명해줘야 되는 게 있잖아. 설명해주는 아이가 있어요. 설명. 아니면 이거를 서술이라고 할 수 있어. 서술도 설명한다는 얘기야. 그럼 몸통이 뭐 했는지 설명을 했어. 근데 그냥 몸통이 뭐 했는지만 설명하면 너무 아쉬워. 그래서 몸통을 꾸며주는 아이가 있어요. 꾸며줘. 근데 꾸며주고 났더니 단어끼리의 관계 연결이 좀 아쉬운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끼리에 정확하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연결해주는 그 관계를 알려주는 아이가 있어요. 관계를 알려줘. 관계를 이렇게 이어주는 거야. 접착제처럼. 딱딱딱 붙여주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근데 이렇게만 딱 썼는데 그냥 꼭 굳이 이 문장이랑 관련된 게 필요 없을 수 있어. 그냥 독립적으로 뭔가 내 감상하는 내 감상, 뭐 느낌, 아니면 부름 이런 것들을 조금 같이 쓰고 싶어 할 때 그 혼자 쓸 수 있는 독립적으로 쓰는 아이가 있어. 이렇게 5가지의 역할을 하는 걸 우리가 기능에 따라 나눈다라고 해요. 스포하자면 각각의 어떤 거냐? 체언, 용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이라고 부를 거야. 들어봤던 거 기억나? 학교에서 들어봤었지? 그 아이들 5가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의미는 말 그대로 의미에 따라 나누는 거다. 의미는 의미에 따라 나눈다. 그래서 9가지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뭐 동사, 형용사, 그 다음에 조사, 감탄사 이런 거 9가지가 싹 있으니까 그거를 너희들이 잘 알아주면 돼. 그런 거 있다 라는 거 한 번씩 가봅시다. 자, 다음 단어들 기준에 따라 나눠볼 거예요. 뭐 기쁘다부터 해서 먹다까지 8단어 있는데 얘들을 봤을 때 형태가 변하는 거랑 변하지 않는 단어로 나눠보세요. 그냥 여기 쓰는 거는 어차피 학교에서도 했잖아. 그냥 볼펜으로만 표시를 해볼게. 뭔가 변하는 거는 빨간색으로 하고 변하는 거 변하지 않는 거는 파란색으로 해보자. 변 X. 동그라미, 이거 세모로 해도 괜찮아. 이게 세모가 더 편하게. 동그라미도 색깔 다르게 하든, 뭐 동그라미 세모로 하든, 싹싹싹싹 8개 표시해보자. 알았어? 많이.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궁금하면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 보면 돼. 해봤니? 기쁘다 변하지. 그 다음에 앉다 변하지. 작다 변하지. 먹다 변해. 그리고 나머지는 안 변하거든? 안 변했는데 여기서 눈치 빠른 꼬맹이들 있을 거야. 눈치 빠른 꼬맹이들. 변하는 거에 공통점이 뭐야? 맞아. 천재들. 여기 뒤에 다 다르구나. 요거 하나 알아주면 너네가 조금 있다가 이 변하는 아이들의 공통점, 이 변하는 아이들의 특징 배울 때 조금 더 도움이 돼. 변하는 애들은 다로 끝날 수 있구나. 스포하자면 이걸 기본형이라고 해요. 기본형. 어떤 이런 기본형이 있어요. 좀 이따 한 번 더 얘기해 줄게요. 그럼 요렇게 우리가 변하는가 변하지 않는 거 봤는데 이때 이름 하나 알려줄게. 얘네들도 우리가 부를 때마다 형태가 변하는 단어, 형태가 변하지 않는 단어 이렇게 부르면 너무 길어. 그래서 이거를 이름 지어놨어. 이름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우리가 오늘 이 이름 외워볼 거야. 형태가 변하는 단어를 뭐라고 할 거냐? 형태가 변하는 게 가능하다 해주면 돼. 형태가 변하는 게 가능하다. 변하는 게 가능한 단어야. 그래서 가변어라고. 변하는 게 가능한 단어. 가변어.
않는 단어는 뭐라고 해주느냐? 형태가 변하는 게 불가능한 단어예요. 그래서 불가능. 어렵지 않지? 변하는 게 가능해서 가능어, 변하는 게 불가능해서 불가능. 됐니? 됐지? 이 정도는 패스. 바로 가.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주어, 목적어 등의 역할을 하는 단어 되어 있는데 이 주어랑 목적어에 관한 내용은 사실 문장 성분이라고 해. 문장 성분. 이건 언제 배우냐면 중3 때 배우거든? 근데 중2 때도 필요하고 지금 중1 때 우리가 품사할 때도 약간 언급은 돼. 근데 이 주어랑 목적어라는 단어 자체를 완전 저는 처음 들었어요, 이미. 대부분 없어. 왜냐? 너네가 어디서 들었냐면 영어에서 들었어. 영어 잘하지, 솔직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요, 아니야? 왜? 그 너네 영어 할 때 우리가 영어도 문장이 이루어지잖아. 그때 S, V 뭐 이런 거 쓰는 거 기억나? 응, 그때 돼. 주어, 목적어 같이 넣는 거야. 제가 그 영어 자체는 뭐 못하는 건 아닌데 그 한국어로 문법 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어, 동사 이런 건 못하고 오히려 뭐 subject, verb 이런 건 알아가지고 그건 내가 모르겠어. 근데 이런 거 그냥 주어, 목적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어라는 건 이 문장에서 주체를 아는 거예요. 주체. 얘가 그 주체, 얘가 움직인다는 거. 목적어는 이거를 서술해주는 것의 대상이 되는 거야. 대상. 어떤 대상. 그걸 우리가 주어, 목적어라고 얘기를 해. 그럼 그런 이 주어, 목적어 등의 역할, 여기 하나를 추가한다면 주어, 목적어 플러스 보어라는 게 있어. 보어. 보어는 어떤 그 문장을 보충해준다라고 하는데 특히 보어는 보충을 해주는데 뭘 보충해줄 거냐? 뒤에 서술어 중에서 대다 아니다라는 게 있어. 얘네들 앞에 오는 말을 보충해줄 때 우리가 보어라고 해. 참고로 서술어라는 건 서술해주는 역할을 서술어라고 해요. 이때 봐봐. 여기 포인트는 이거야. 문장 성분은 다 어로 끝나. 근데 우리가 직접 배울 건 아니고 그냥 요거 하나만 알아도 너네 시험에서 문장 성분 나올 건 이거 딱 하나밖에 없어. 주어, 목적어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주어, 목적어 역할을 한다는 건 뭐냐? 몸통 역할을 한다. 몸통 역할하는 건 우리가 이따 바로 배울 건데 몸 채자 써서 재현이라고 하거든? 그냥 그 아이들이 요 역할을 한다라는 걸 봐주면 되는데 어차피 조금 이따 할 거지만 만약에 지금 그게 이해가 안 된다면 이런 거지. 하늘은 우리가 하늘이 뭐하다. 그러면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다 하는 것처럼 어떤 문장에서의 주어나 목적어가 가능하거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찾아보라는 거야. 그럼 거기서 아까 우리 파란색 제모했던 것 중에서 이제 이런 나뭇잎이라던가 바다라는 아이들이 우리 몸통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지. 괜찮아? 몸통 역할을 할 수 있다. 얘 이름 가지고 만들 수 있잖아. 나뭇잎이 파랗다. 나뭇잎을 모아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꾸며주는 거. 꾸며주는 건 이렇게 더 얹어주는 거잖아. 꾸며준다라는 말 자체가 뭐 해준다라는 거냐면 그 더 생생하게 꾸며준다라는 거. 생생하게 나올 수 있게. 의미가 생생해지도록 꾸며주는 걸 우리가 꾸며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뭔가 내가 설명하는 대상을 생생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 훨씬, 너무 라는 말 써서 더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런 것들. 그래서 저 훨씬이랑 너무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거 해주면 되고 요거는 이제 뒤에서 마저 좀 이어가 볼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의미를 나타내는 것까지 들어갔어. 이게 이제 기능에 따라 나눈 거고 의미에 따라 나눌 거야. 얘는 완전 더 좁아지지. 좁아졌을 때 움직임 나타나는 거. 저거 봤을 때 빨간색 애들 중에서 움직여지는 게 뭐니? 빛보다 작다, 안다, 먹다. 움직이는 거. 앉는 거. 움직이지. 먹다. 먹지. 움직이지. 이런 것들 움직이네? 아, 얘들이 움직임 나타내는 거구나. 이렇게 나눠주면 되고. 또 여기서 상태 성질 나타내는 거. 저기서 상태 성질 뭘까? 그치? 나 기쁜 상태. 나 작은 상태, 성질 이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 작은 성질 갖고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딱 바라봤을 때 고정되어 있는 어떤 그 성질을 얘기하는 걸 우리가 상태 성질이라고 얘기를 해. 그런 것들을 나눠주는 게 의미다. 더 좁은 의미로 싹싹싹 줄어들었지. 그거 하나 알아주면 되고 마지막에 대상 이름 나타내는 거. 아까 우리 얘기했던 여기서 쓰였던 나무랑 나뭇잎이랑 바다. 그 아이들이 이제 이름 나타내는 거다라고 우리가 쪼개는 그 범위만 알아주면 돼. 기준을 알아주면 돼. 나눌 수 있을까? 그거에 따라서 한번 나눠주러 가볼게요.
체언 가자, 체언. 체언을 갔더니 누가 있느냐? 자, 여기 명사 대명사 수사 트리오가 나왔어.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그 자기들 이제 소개를 하는데 일단 명사 대명사 그거 소개하기 전에 하나만 보고 넘어갈게. 이 체언이라는 게 튀어나오기 위해서는 어떤 걸 기준으로 나눴을까? 뭘 기준으로 나왔을 때 체언이라는 애가 뿅 하고 나왔을까? 자, 우리가 아까 기준 3가지가 있었어. 한번 다시 얘기해볼게. 기준 3가지. 첫 번째 뭐다? 형태. 두 번째 뭐다? 기능. 세 번째 뭐다? 의미. 근데 형태에 따라서는 딱 2개밖에 없어. 뭐랑 뭐? 가변어랑 불변어밖에 없었어. 그럼 이제 우리가 스텝 2로 가는 거야. 기능에 따라 나누는 거야. 여기 지금 이름, 마을 이름으로 나와 있는 아이들이 전부 다 기능에 따라 나누는 거예요. 기능에 따라. 기능. 이 기능이라는 기준에 따라 첫 번째로 튀어나오는 게 체언이라는 거고, 얘는 공통적으로 기능에 따라 나누면 다 이 언으로 끝나. 언. 체언, 수식언, 독립언, 관계언, 용언, 원으로 끝나. 내가 그래서 요거 능 이렇게 써있는 거 있잖아. 이거는 연결이 될지 모르겠는데 능 이렇게 써있는 게 언 요거랑 이응, 니은 이렇게 연결해줘. 아하하, 별건 아닌데. 이렇게라도 조금. 그러니까 다 언으로 끝나는구나 정도만 머릿속에 넣는 상태에서 첫 번째가 체언이에요. 체언. 얘는 왜 이름이 체언이냐? 체가 몸체자야, 몸. 아까 쌤이 얘기했을 때 문장을 만들 때 그 몸통 역할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했잖아. 여기 체언에 있는 아이들이 전부 다 몸통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 내가 몸통 역할을 할 거야. 몸통 역할을 하는 애들이 갑자기 이 다른 문장에서 쓸 때 형태가 바뀌면 사람들이 잘 알아볼 수 있을까? 안 돼. 그래서 이 몸통 역할을 하는 아이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 혹시 변하지 않는다를 아까 우리 형태를 기준으로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나? 그래서 얘는 불변. 그거 알아주고. 그리고 아까 몸통 역할 하는 거 우리 얘들은 아무래도 대장이잖아. 몸통 역할 하는 대장들은 그럼 항상 쪼그레기 데리고 다니지? 얘는 쪼그레기 데리고 다니지. 몸통이기 때문에 쪼그레기가 있는데 그 쪼그레기가 누구냐? 아까 단어 기억나? 단어의 개념에서 자립할 수 있는 말 뒤에 붙어서 쉽게 분리되는 말 했던 애. 그 쉽게 분리되는 애 우리가 뭐라고 했었니? 조사라고 했었거든? 그 조사가 붙어. 조사가 올 수 있어요. 쪼그레기야, 쪼그레기. 한 방에 연결해줘. 몸통인 체언 애들은 전체적으로 변하지 않고요. 얘들은 전체적으로 조사랑 같이 쓸 수 있다. 3가지 트리오 다 가져가야 돼. 됐니? 그리고 이 몸통 역할 한다는 말 자체가 아까 몸통 역할이 뭐에 해당되냐면 그 주어랑 목적어 있지. 목적어 아니면 보어까지. 이것들을 한다는 게 몸통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문장에서 주체가 된다. 주어가 된다. 이게 주어, 목적어, 보어가 몸통 역할을 하는 거고 얘들은 변하지 않고 조사랑 같이 씁니다. 이게 체언의 전체적인 특징이에요. 괜찮아? 그럼 이 특징을 갖고 있는 체언도 의미에 따라서 나누면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한번 볼게. 얘네 트리오. 명사, 대명사, 수사야. 얘네들의 뜻이 여기 나와 있어요. 한번 화살표만 쳐보면 얘는 명사예요. 너네들이 알고 있는 명으로 시작하는, 그러니까 명으로 끝나는 한자는 하나밖에 없어. 이름명. 그거 그대로. 얘는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분사입니다. 이름 나타낸다. 그래서 우리가 몸통으로 쓰는 웬만한 단어들은 다 명사야. 이름 나타내면 다 명사 가주면 돼. 근데 명사를 우리가 맨날 누굴 얘기하든 꼬박꼬박 이름 얘기하시면 좀 귀찮을 때가 있어.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은 좀 이렇게 효율적인 사람들이라서 반복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냥 줄여서 얘기하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반복되는 걸 대신 부르는 거. 대신 부르는 애가 필요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대명사라고 얘기할 거예요. 어떤 이름이 있는데 그거를 대신 부른다. 대상의 이름을 대신해서 나타내는 거 대명사가 있어. 명사, 대명사가 재현에 속하는데 그거 말고도 우리가 몸통 역할 하는 게 뭐가 있느냐? 핸드폰 몇 개 됐지? 하나, 둘, 셋, 넷, 다 이렇게 세는 거. 또는 누가 오늘 일찍 왔지? 첫째로 왔네? 둘째로 왔네? 하는 순서 세는 거. 그 순서 세는 거, 수량 세는 거, 이게들이 숫자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 숫자를 나타내는 게 우리가 셀 숫자 써가지고 수사라는 게 있어. 수가 들어가는 건 수사라고 해요. 얘는 쌤이 얘기한 딱 2가지밖에 없어. 하나, 둘, 셋, 넷, 양 세는 거. 그 다음에 첫째, 둘째, 셋째, 순서 세는 거. 그래서 수량과 순서 나타내는 품사인 수사가 있다.
됐어. 너무 이거 품사 그냥 바로 해볼게 얘들아. 우리 품사 뭘까? 대명사. 왜냐? 우리는 너와 나를 함께 있는, 그러니까 너와 나를 대신 부르는 말이야. 대명사 할 때 혹시 헷갈리면 너네 그거 생각해주면 돼. 영어에서 너네 I, my, me, my, you, you, your, she, her, 그거 하잖아. 걔들이 다 대명사. 걔들이 다 대명사야. 그래서 요거 우리, we 대명사. 이렇게 하면 좀 쉬워. 책, 숫자네. 뭐겠어? 수사. 이곳 어떤 장소를 대신 얘기하니까 대명사. 마법사. 얘 명사. 웬만한 것들 대부분 명사다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나눠주는 거야.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 채연은요, 아까 특징했던 거 그대로 채연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얘들은 주로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인다. 몸통 역할을 한다. 라는 거 나와 있죠. 얘들은 우리가 쓸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나와 있고, 하나 더 플러스 하자면 조사가 붙는다. 혼자 쓸 수도 있어. 갈무리 가자. 이렇게 혼자 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갈무리 혼자 쓸 수도 있는데, 갈무리 애 가자. 이렇게 조사 붙을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혼자 쓰거나 조사가 붙는다. 라는 거 알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럼 이 안에 명사, 대명사, 수사는 우리가 간단하게 했잖아. 명사가 이름, 대명사가 이름 대신, 수사가 수량, 순서라는 거. 조금 깊게 들어가 볼게. 뒤에는 하기 전에. 자, 여기서 싹 써볼 거야. 뭐부터 할 거냐? 우리 명사부터 한번 가볼게. 명사. 학교에서 어디까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다 알려줄게. 어디까지 나갔을지 모르겠으니까. 이 명사라는 게 뭘 나타낸다 그랬어? 이름 나타낸다고 했잖아. 근데 그 이름을 나타낼 때 얘를 이 명사도 어떤 기준에 따라서 나누는 것들이 있어. 뭘 나눌 거냐? 순서대로 해줄게. 얘가 기준 첫 번째. 뭐였지 이거? 그치. 이거부터 구체성의 여부. 구체성의 여부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두 가지. 구체성. 우리가 상징하면서 배운다. 구체성, 구체적이라는 게 뭘까? 눈에 보인다. 그럼 구체성에 따라 나눈다는 건 눈에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따라 이 명사를 나눈다는 거야. 그럼 봐봐. 구체성.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아이의 이름을 우리가 띵띵 명사라고 부를 건데 뭐라고 할 거냐? 진짜 구체가 있어서 구체명사라고 할 거야. 구체명사. 눈에 보여서 구체명사야. 자, 그러면 문제. 눈에 안 보이는 애는 뭐라고 할까요? 너무 잘해! 안 보이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추상적이라고 하잖아? 그 아이들을 우리가 추상명사라고 합니다. 안 보인. 어렵지 않지? 예로 하나씩만 들어볼까? 구체명사 들어갈 만한 예 보이니?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거 뭐든지 다 얘기해줄게. 좋아! 책상. 의자도 좋아! 다 좋아! 의자. 나도 돼. 다 있어. 다히. 쌤, 분리해야겠지만. 다 돼. 눈에 보이는 거. 근데 추상적이다. 내 눈에 안 보여. 근데 내가 뭔가 명사로 표현하고 싶은 거.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거. 내가 너희들이 100점을 맞는다는 희망. 이런 거. 그치? 사랑이나 희망. 절망 이런 것도 있긴 해. 이런 것도 어렵지 않지? 그러면 두 번째 기준.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그 사용 범위에 따라서. 사용 범위. 이거는 이 단어가 쓰고 있는 그 범위가 넓은지 좁은지 물어보는 거야. 그럼 사용 범위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인데 범위가 좁은 거부터 할게. 딱 얘만 특정하게. 얘만 특별하게. 얘만 갖고 있는 거.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고유하게 갖고 있다라고 해서 고유명사라고 할 거예요. 고유해. 얘만의 것이야. 고유라는 단어 알고 있지? 그거 생각해줘. 고유, 얘만 갖고 있어. 그러나 고유하지 않으면 뭐냐? 짜장면 시키러 가가지고 너네 얼마나 크기로 먹니? 보통 크기로 먹지? 그거야. 그냥 보통이다. 보통 명사라고 해. 꽃배기 아니야. 보통이야. 보통 명사. 이거는 단어들이 그냥 두루두루 쓰이는 거야.
대부분의 것들이 쓰는 거야. 두루두루 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고유명사는 뭐라고? 이게 예를 들면 뭐가 있느냐? 쌤 이름 다희. 아니면 우리 서울에 있는 강 무슨 강? 한강 이런 거. 그런 거. 우리나라 백두산 뭐 이런 거지. 그런 거 전부 다 고유하게 갖고 있는 거. 그리고 너희들 이름도 다 돼. 근데 보통 명사 뭐가 있을까? 과일 좋다. 과일. 아니면 아까 꽃 그냥 이런 것도. 개 이런 거 다 돼. 그냥 보통의 것들 모든 것들 이렇게 묶어서 얘기할 때. 쌤은 사람이잖아. 그럼 사람 이런 것도 이제 보통 명사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그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서 나눌 수 있어요. 자립성의 유무. 자립하는 단어, 자립하지 않는 단어로 나뉘는 거야. 그럼 얘 이름 정도는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 자립할 수 있는 명사는 무슨 명사라고 하게? 맞아, 자립명사. 이름을 쉽게 해놨지? 딱 보이게 해놨어. 그러면 자립 못하는 애는 뭐라고 하느냐? 나는 혼자 못 써 있어. 하고 이렇게 기대줘야 돼. 기대. 맨날 여기 옆에 붙어다녀. 나 좀 데려가. 뭐 하는 거냐면 의존하는 거야. 너가 나 좀 도와줘. 너가 나 좀 계속 도와줘. 나랑 같이 있어야 돼. 의존하는 거야. 그래서 의존명사라고 해. 근데 여기서 너네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겨야 돼. 쌤, 저희 지금 배우는 거 단어잖아요. 단어는 아까 다 자립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자립 못하는 건 조사만 자립 못하잖아요. 근데 명사는 자립하는 그 단어에 들어가는데요. 어떻게 의존해요? 이렇게 만약에 이제 더 깊게 생각하면 궁금함이 생길 수 있는데 여기서 의존명사라는 아이는 띄어쓰기는 해. 그래서 자립하는 거 맞거든? 근데 의미적으로 의존하는 거야. 의미적. 어떤 아이가 있는지 예를 들면 것, 개 이런 아이들이 있거든? 아니면 뭐 수 이런 것들이 있어. 얘들 쓸 때 어떻게 쓰는지 생각해보면은 뭐뭐 할 것이다 할 때 할 것이다 이렇게 써. 띄었었지. 그러면 자립하는 건 맞는데 이게 그냥 갑자기 우리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뭘 물어봅니다. 꾸며주는 게 있어야 돼. 할 것이다. 개도 이거 숫자 세는 거잖아. 나 노트북 개 있다 이렇게 얘기해. 몇 개 물어볼 수 있잖아. 한 개 있다 이렇게 하는 거야. 한 개. 띄어쓰면서 이렇게 꾸며주는 애가 있어야 돼. 또 나오는 거 이거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너네 나올 만한 게 번째 이게 있어. 번째. 그건 이따가 수사할 때 나올 건데 첫 번째 할 때 요거 첫 뭔가 숫자처럼 보이잖아. 얘는 수사가 아니야. 꾸며주는 아이야. 꾸며주는 아이에 들어가는 아이. 그래서 이 번째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근데 얘들은 뭔가 친구들이 있어야 된다. 친구들이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의존명사라고 해요. 이런 아이들. 종류가 몇 가지 있어. 클리닉에 정리해 놨으니까 그때 보고. 그럼 자립할 수 있는 거 그냥 대부분의 다 명사 생각해주면 돼. 위에서 했던 애들 그냥 다 뭐 하면은 그냥 뭐 한강이든 꽃이든 상관없어요. 이런 아이들. 그냥 자립해서 쓰는 거. 그 외에 혼자 쓰는 아이들의 의존명사인데 얘는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고 많이 나오면 두 문제 나오는데 문장에 이렇게 섞어서 해. 문장에 이렇게 포함시켜 놓은 다음에 뭐 단어 개수 세세요 할 때 너네들 개수 못 세게끔 헷갈리게 해놓는 거야. 그래서 그냥 이거 나눠서 셀 수 있으면 돼. 나중에 문제를 여러 번 하다 보면 알 수 있을 거야. 요게 있다까지. 그래서 명사는 이름 나타내는 건데 이렇게 총 6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한 방에 6가지가 아니라 3가지의 기준에 따라서 둘로 찢어지는 거야. 됐니? 요거 하나 알아주고 그래도 체험까지는 끝내고 가자. 그 다음에 우리 대명사 갈게요. 대명사는 우리 사람의 이름이나 걔가 어떤 그 이름을 대신한다고 그랬잖아. 근데 우리가 대신할 때 크게 2가지가 있어. 아까 쌤이 영어 생각하면 됐다고 그랬잖아. 좋다고 했잖아. 뭐 she, her, her 할 때 그거는 어떤 걸 대신 얘기하는 거냐? 사람을 대신하는 거거든. 사람을 대신하는 거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인칭이라고 해. 사람 인자 써서. 사람을 대신 가리키는 거, 파란색으로 했지. 사람을 대신 가리키는 거 우리가 인칭대명사라고 얘기해. 인칭대명사. 얘들은 사람 가리키는 거니까, 누구는 빼자.
그 막 쉬운 거 그냥 이런 거 있지. 이런 것도 나와. 너, 나 뭐 이런 것도 있지. 그럼 사람 말고 우리가 또 가르칠 때 뭐 가르칠 수 있냐면 장소나 시간 아니면은 어떤 물건을 대신 가르칠 수도 있어.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거, 저거, 그거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지시대명사라고. 지시대명사에 나오는 표현들은 이거, 그거, 저거 이렇게 나와서 이거, 뭐 그것 할 수 있는데 그곳, 저기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이때 포인트가 이거 얘들아. 이그저. 이그저가 나오면 대명사야. 혹시 이그저의 차이를 아니? 차이 한번 추가해줄게. 요거는 이렇게 결표 표시하고 지시 표현이라는 게 있어. 지시 표현에 들어가는 게 세 가지예요. 이그저야, 이그저. 이가 뭐냐? 우리가 얘기할 때 이렇게 얘들아 이거 봐라 하잖아. 그럼 지금 말하고 있는 쌤이랑 이거랑 가깝니 뭐니? 가깝지? 화자랑 가까운 거야. 참고로 화자라는 게 말하는 사람을 화자라고 해. 화자와 가까워. 그러면 그 볼게. 얘들아 그거 봐. 그거 봐. 그거 봐. 듣는 너희랑 어때? 가깝지? 너희한테 멀어? 얘들아 그거 봐봐. 그럼 어디 볼 거야? 이러면서 얘들아 그거 봐봐 하면 이상하지 않아? 얘들아 그거 봐봐. 너네가 쓴 그거 봐봐 하면 너네가 앞에 있는 쓴 그거 볼 거 아니야. 듣는 너희랑 가까워. 듣는 사람을 우리가 청자라고 해. 청자랑 가까워. 저거 가볼게. 얘들아 저거 봐봐. 쌤이랑 뭐 가깝니? 멀지. 너희랑 가깝니? 멀지. 둘 다한테 멀어. 화자랑 청자 모두 멀어요. 화자, 청자 모두 멀다. 먼. 리을 미음이야. 멀. 여기 이제 지시 표현이야. 그래서 인칭 영어로 했던 그 인칭이랑 이그저 들어가는 게 다 대명사다. 이거 하나. 그리고 수사. 수사 아까 뭐랑 못 표현한다고 했던지 기억나? 수량, 순서, 그치? 그대로 가주면 돼. 수량을 나타내는 수서는 량수사. 수량을 나타내서 양수사. 그럼 문제 하나 내볼까? 순서 나타내는 건 무슨 수사가 돼? 서수사. 이렇게 두 개 있어. 수량, 양수사. 순서, 서수사. 수량 나타내는 건 우리 아까 셌던 그거 뭐 양이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런 거 있지. 하나 둘 아니면 1, 2 하고 셀 수도 있어요. 1, 2 참고로 이거 두 개 다른 점은 하나 둘은 우리 고유어 1, 2는 한자. 그거를 구분시키진 않아. 참고로 알고 있고. 서수사는 쌤 아까 저 첫 번째는 아니래매요. 그럼 여긴 뭐 들어가요? 우리는 어떻게 세느냐? 첫째, 둘째 첫째는 붙였습니다. 첫째, 둘째 이게 하나의 단어예요. 순서입니다. 한자로도 셀 수 있어. 제1, 제2 이렇게. 요거는 한자로 보통 여기 써. 그래서 제1 이렇게. 아니 본 적이 약간 중국집 가면 제1 이렇게 써있거나 아니면 너네 약간 무협지 좋아하면은 제1장, 제2장 뭐 이런 거나 제1형식 뭐 사마귀권 뭐 이런 거 나오잖아. 그때 경우 제1, 제2 이렇게 세기도 해. 그래서 양수사, 서수사 요거 알아주면 되고 오늘은 쌤이 그 품사를 쭉 다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쭉 다 할 때 여기 뒤에 있는 문제를 따로 풀어보진 않을 거야. 요거는 우리 그 아예 다음 주로 넘겨버릴 거거든. 그래서 이론만 싹 다 좀 풀어볼 거니까 요거는 어차피 다음 주에 또 할 거예요. 일단은 체험까지 하고 쉬도록 합시다.